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30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진행 쪽에 교수님들 촬영을 돕고 또 여러가지 자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셨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 이야기 속에서 바로 측정 지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건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얼마며 수요가 얼마가 되며 얼마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어떠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뭐가 되냐, 경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측정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세 가지 폴캐스팅하는 기법이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선행지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행지표. 선행지표라는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행은 현재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경제가 어떨까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게 연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 역사적 과거가 어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로부터 과거는 어땠죠? 하는 이야기가 후행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동행인 현재를 기준점으로 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선행이 있을 거다 하는 말이 되고, 또 예를 들어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폴캐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다, 현재를 기준점으로 적는다. 그리고 과거는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후행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선행을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동행은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다. 이 세 가지 이하여 현재 어떻죠? 동행지수. 과거가 어땠죠? 후행지수.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죠? 선행지수라는 얘기에 의하여 세 가지 이하여 폴캐스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갖다 우리는 경영학에서는 추세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죠? 추세 분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폴캐스팅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지표를 나타내는 데서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행지수, 이건 현재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후행이라고 할 때 후행은 바로 과거인 패스트를 얘기한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선행은 미래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지표, 예를 들어 공급의 양이 어떤가, 또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앞으로 따지려는 건축의 양, 그 다음에 거래의 양, 그리고 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아주 폴캐스팅이 바로 가격이 되겠죠. 가격이 침해된, 왜? 한마디로 말하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뭐가 되죠? 가격 프라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돼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기타 측정. 네 가지 영역에 의하여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행, 선행, 과거,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하나 양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건축의 양, 이 건축의 양은 바로 공급을 얘기합니다. 스프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바로 왜? 건물을 지어야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말은 물건을 갖다 건물을 지어서, 소위 집을 지어서 팔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공급이다. 그래서 공급은 바로 현재 건축을 얼마나 허가를 얻었느냐, 이거 바로 선행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지을 것인가, 미리 의해되죠. 이 선행이라는 말은 바로 관할 영역에 가서 우리가 뭐를 얻었습니까? 건축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허가를 얻는 건 앞으로 짓겠다, 현재 지었다가 아니라, 또는 현재 짓는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것이다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선행지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건축의 착공, 건축에 착수하는 것, 이거 역시 어디에 되느냐, 현재를 나타내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바로 허가량은 선행이 되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지을 것인가 하는 예측치시다 이거죠. 현재 짓고 있는 게 뭐가 되죠? 동행지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 그럴 때 이건 뭐냐, 후행지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허가를 얻은 건 미리 관할 구역에 가서, 관할 관청에 가서 허가를 얻는다. 이건 미래 얼마를 지을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폴캐팅하는 선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현재 이제 착공했다.
착공은 바로 현재인 뭐가 되죠? 동행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착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완공이 되었다. 완공이 됐다는 말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후행지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 동행, 후행을 갖다 나타내는 건축의 양의 바로 뭐가 되죠? 지표를 찾는 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로, 과거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선행, 현재 착수된 거 착공, 그리고 이제 완공된 후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건축의 양을 갖다 우리가 폴캐스팅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설명을 얘기하면 건축 양은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이나 정축을 갖다 한다. 신축은 새로 짓는 걸 얘기하고 정축은 있는 데서 더 늘리는 걸 갖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허가량을 알면 경기의 순환 공면을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건축의 양을 갖다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신축, 전축에 대한 뭐가 되냐, 허가 면적을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량을 알게 되면 경기 순환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만큼 허가되느냐, 이 말은 앞으로 얼마나 지을 것인가를 갖다 나타내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선행지표를 알기 때문에 경기 국면을 우리가 폴캐스팅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되느냐, 허가량은 궁극은 여러 가지 자재 또는 아니면 용도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연면적에 대한 뭐가 되느냐, 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재가 얼마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 연면적은 얼마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허가량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앞으로 즉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즉 늘어날 자재, 용도, 연면적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그 내용을 갖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가 변해도 건축량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렇죠. 갑자기 사겠다는 뭐가 되느냐, 디맨더.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디맨더라고 얘기를 하겠죠. 바로 수요를 얘기한단 말이야. 사겠다는 사람, 수요를 얘기하죠. 수요가 변해도 건축량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급인 스프라이는 고정돼 있다 이거죠. 왜?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가 즉각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착공을 한다든가 또는 뭐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속 대응을 갖다 이룰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스프라이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 공급이 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 수요와 공급이 우리가 예를 들어 빵 가게 빵을 갖다 만드는 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민첩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유의해야 된다 이거죠. 건축의 양에 대해서는 일반 시공의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타임에 대한 어떠냐 그러면은 스케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즉각 어야 되죠. 착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수요가 변해도 바로 거기에 대한 건축량을 바로 신속하게 대응시켜주는 디맨드와 스프라이에 대한 바로 대응, 즉각 대응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즉각 대응이 아니라 여기는 시간에 대한 타임 언밸런싱, 타임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바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수요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건축의 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걸 갖다 건축은 바로 공급의 지표가 되겠죠. 바로 얼마만큼 팔 것인가 하는 양을 결정하는 공급의 지표가 바로 건축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건축의 양에 따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바로 동행지수 또는 선행지수,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냐, 후행지수, 이걸 알지만 건축량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수요가 변해도 건축량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없다는 하나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거래량으로 보죠. 이 거래량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건축의 양은 바로 공급을 얘기한다면 거래량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내용을 갖다 본다 그러면 공급은 수요의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요를 얘기한다. 바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겠느냐, 필요로 하느냐 하는 이 거래량은 공급은 수요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을 갖다 위한 양이 어느 정도냐, 이건 바로 수요의 선행 지표가 되겠죠. 얼마만큼 택지가 부족하냐, 뭐 인구에 비례하여 또 수요를 예측해서 폴캐스팅 할 때 그 지역에 얼마만큼 택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건 선행 지표가 되는 거, 즉 거래량을 얘기하는 예측의 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택지 분양을 한다, 이건 뭐가 되죠? 역시 분양에 대한 실적도 역시 선행 지표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주택의 거래량은 뭐가 되냐, 동행,
거래량은 현재 일어나는 이야기가 될 거다 이거죠. 현재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동행지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택지 조성이나 택지의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예측을 나타내는 포캐스팅,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지수, 얼마만큼 팔릴 것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갖다 나타내는데 선행이 된다. 그리고 현재 거래가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는 바로 동행지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표를 각각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취득세,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갖다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 지표를 갖다 우리가 보면 수납한 바로 취득세액이나 부동산 등기, 우리가 등기는 뭐가 되죠? 바로 권리를 갖다가 입증하며 보증해주는 얘기가 바로 등기제도 아닙니까? 등기를 보면 바로 이건 근거는 뭐가 되느냐? 실적. 이런 걸로 뭐가 되느냐? 그럼 동행지수를 갖다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정부에 수납된 취득세액이라든가 부동산 등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거래량을 갖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특히 이제 공실이나 공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공실, 공가 등의 동향은 바로 부동산의 선행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물건을 갖다가 집을 갖다가 100채 있는데 그 중에서 50채는 팔렸지만 50채가 공실이다, 공가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또 가정에 의해되느냐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공실, 공가가 될 거다 이거죠. 이건 바로 부동산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앞으로 얼마만큼, 또 어떠냐 하면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바로 택지의 분양 이런 이야기. 그 이외에도 지역성이나 또는 개별성이나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지역이니 또 하나하나 지어진 건물이 어떠니 한 것 따라 작용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 지역성, 개별성. 개별성이란 말은 지어진 아파트 또 지어진 건물이 어떤 사용하기 편리하냐, 아니면 지하 깊이 들어가서 공기 유통이 안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 개별적, 지역성, 개별성. 이거 이하여 보통 우리가 지표를 갖다 잡을 때 유의해야 된다는 건 똑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택지 분양이 활발하면 건축이 활발해지고 택지 분양 실적도 나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택지 분양 실적이 활발하다 해서 언제나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경기가 나빠도 가격이 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해 되죠. 와서 살라고 덤빌 것이다 이거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바로 이 경기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택지 분양 실적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얼마 물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주택을 얼마나 지을 것이냐는 공급의 이야기가 바로 1번에 있었죠. 아까 1번이 뭐였습니까? 건축의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축의 양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얼마만큼 수요자가 있을 것인가는 거래량을 우리는 살펴봤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급 측면, 스플라이 측면, 그리고 여기 디맨드 측면 각각 우리가 얘기하고, 택지 조성량이나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지표가 되고 주택의 실제 거래량은 현재 일어나는 동행지표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분양 실적이 활발하다 그래가 언제나 경기가 좋은 건 아니다. 그 경기가 나빠도 이해되죠. 바로 집 없는 사람이 많다면 사게 파는 공급이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봤을 때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에 대한 지표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공급의 이야기, 수요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가격의 변동이다 그래가 보조지표라고 얘기하죠. 수요 공급과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 관계없이 하나의 보조되는 이야기, 가격이 변동되는 이야기 속에서 보조지표다. 그래서 아까 수요, 공급, 수요 이까지 했다면 가격의 변동은 뭐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보조지표다. 일반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갖다 측정하는 경향에 있어서 바로 가격이 어떠니? 일종의 플라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죠. 가격이 어떠니 하는 문제가 세 번째 보조 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은 직접적 변수가 되겠죠. 공급은 얼마며 수요가 얼마냐, 이건 직접적인 어떤 바로 변수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은 바로 하나의 보조적인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냐, 경기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호경기이다 라는 말을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 건축비 상승으로
또는 뭐가 되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투기로 인해서 뭐가 되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은 뭐가 되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호경기라는 말은 쓰지 마라. 왜? 아까도 말해서 이런 예외적 이야기. 건축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경기 좋고 나쁜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또 우리가 봤을 때 투기, 엄청난 과열 투기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 호경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대응은 안 된다. 곧바로 대응은 안 된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투기 아니면 건축비 상승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이다 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다 그러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 건축비의 상승 아니면 뭐가 되냐?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또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보조 지표에 불과한 거며 주요한 수요와 공급의 지표와는 달리 가격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가율,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비어있는 집 이런 얘기가 공가율이죠. 즉 가정에서 쓰지 않는 상태 이거 공가율이다. 또 미분양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고량이 얼마냐, 미분양된 게 얼마냐, 건물을 지었는데 미분양이 얼마냐, 또 주택 금융 상태가 어떠냐, 주택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금융을 갖다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임대료 수준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바로 공급의 양, 수요 양, 기타 보조 변수, 가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 이외에도 공가율이나 미분양 제도량이나 주택금융이나 임료의 수준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경제는 그것이 경제 지표다 이래 돼서 보통 우리가 주가가 어떠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말할 때 뭐가 됩니까? 경제 거시 경제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거시 경제로 볼 때는 주가가 어떠니? 즉 주식의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어떠냐,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금리가 어떠니, 금리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가격이 어떠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떠냐, 율이 어떠냐, 그리고 금리가 왜 되느냐 이런 이 세 가지 변수가 뭐가 되냐 부동산 경기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자 이거죠. 물론 부동산의 직접적인 수요, 공급, 가격 이런 부위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가 되냐 그것이 경제적 지표인 주가가 왜 되느냐 주식의 가격, 주식의 가격이 오르냐 내려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금리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바로 기타 측정 주요의 변수로 사용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측정 지표는 궁극은 우리가 봤을 때 공급 지표가 어떠냐, 바로 건물을 얼마나 짓느냐 하는 건축에 뭐가 되느냐 양이었고,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은 거래량이다, 얼마만큼 사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스플라이와 디맨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가격이 어떠냐. 물론 이거는 직접 변수는 아니지만 보조 지표로서 중요한 3대 요소에 속하는 프라이스, 어느 정도 가격의 금액을 책정했느냐 여기에 따라 이해되느냐가 하나의 또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 이외에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같은 그것이 경제 지표가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의 결정에 주요한 하나의 변수로서 기타 측정 지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 모든 삼남한상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한 수명 곡선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뭐냐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지표를 갖다 반드시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이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의 연을 이때 이 경기는 어떤 경기?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부동산의 경기의 변동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할 때 이 사이클이 바로 뭐가 되냐 순환
상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고점에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저점에 있을 수도 없다. 여기 영원히 있을 수도 없다 이거죠. 여기 영원히 있을 수도 없다 이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저점과 고점을 갖다 지나는 이런 사이클을 갖다 가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건축 부동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축 측면을 나타낸다. 이쪽은 수축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방향의 끝이 수축이다.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후퇴 국면이다 하는 얘기를 쓰고, 또 후퇴하다가 나중에 하향을 갖다가 밑으로 최저점을 향하여 내려가는 걸 하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갖다 이제 향하여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려가는 이런 입장.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수축 측면을 얘기하고, 이 수축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확장 측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갖다 우리는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확장. 이 확장 속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복이란 말을 갖다 쓰고, 회복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점을 지나면 상한가로 향한다 그러는 바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가의 상한을 갖다 치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죠. 하향점으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기준가가 하한가로 갔다가 다시 상향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확장이냐 아니면 수축이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경기에 뭐가 되느냐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매수자가 뭐가 되느냐 정시가 되고, 이런 매도자가 정시가 되는 이런 입장. 여기는 뭐냐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축 국면이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매수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되냐 늘어난 형태를 취하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뭐냐 확장 국면이 되면 매도자 팔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되느냐 빨리 팔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디 되느냐 수축과 확장이라는 이야기, 경기의 순환의 사이클을 갖다 가지며 바로 후퇴 국면, 또 여기에서 하향 국면, 이렇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느냐 매수자는 아주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면에 어디냐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어디 되느냐 바로 일종의 하나에 되느냐 참여하는 확장 국면의 참여가 높아질 거다 하는 얘기, 증가될 거라는 이야기를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사이클을 가지듯이 우리도 어디 되느냐 그럼 바로 건축에 있어서도 사이클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런 걸 경기순환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며 모든 우리가 봤을 때 경제 또 상품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인생도 이해되죠?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다 하는 얘기가 다를 바 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하나하나 이걸 갖다 국면 네 가지를 구분하며 우리가 보자 하는 얘기가 뒤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회복 국면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회복될 때 의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럼 회복이 된다는 말은 아까도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회복의 국면이 어떤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가 회복의 국면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갖다가 나타내더라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 다음이 뭐가 되느냐 그럼 상향 쪽을 가는 거, 상향 쪽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이 회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이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회복 국면, 소위 말해서 요게 되고, 두 번째 상향 국면을 얘기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회복부터 시작해서 상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후퇴하고 하향으로 간다 하는 연결성을 갖다 얘기하면 후퇴, 그리고 뭐가 되죠 하향으로 가는 거, 역시 여기 되죠 똑같은 1, 2, 3, 4에 의하여 설명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될 때 매수자가 늘어나는 거, 여기는 매도자가 늘어나는 거.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이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는 팔겠다는 사람 셀러가 더 늘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수축 국면을 얘기하고 여기는 확장 국면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순서상 교과서상 1, 2, 3, 4 요걸 갖다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쪽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3, 4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갖다 하고, 요거나 같고 요거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일단 회복이 될 때 어떠냐 하는 이야기, 회복이 될 때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회복은 일단 뭐가 됩니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회복이 될 때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왜 되느냐? 투기나
또는 투자다 이렇게 되죠. 투자는 실제로 이해되죠. 투자와 투기라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정말 필요해서 사는 입장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냐? 투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돈 벌기 위하여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제 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의 뭐가 되느냐? 돈 벌기 위한 이야기는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 투자, 투기 뭐 이런 이야기가 같은 개념으로 섞여 있지만 투자, 투기도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수요자가 투자를 한다.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는 필요 없지만 뭐가 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진다 그럴 땐 투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경기는 개별적이며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의 개별적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이 있냐, 어느 지역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이라 해도 강남 지역 속에서 어느 아파트냐. 개별적 지역적인 현상이 있다는 게 통상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거 과열 경험을 했던 곳은 회복기에서 뭐냐 그러면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 과열 경기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투기 바람이 지나갔다 이럴 때는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로 회복 기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왜? 과열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받고 나면 시간의 타임이 바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시차를 요한다는 얘기죠. 또 공가,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비워져 있다. 이 공가율, 이게 점차 왜 되느냐 그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열 경기 쪽에서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고 공가나 공가율이 있으면 점차 왜 되느냐 이 공가나 공가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 가격보다 현 시점의 하한 가격 또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바로 뭐가 되느냐 하한 가격 또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전의 가격 사례 케이스의 가격은 현 시점의 하한 가격, 지난번에 종전 가격, 마지막 가격을 얘기하죠. 그 마지막 가격에 매매됐던 가격이 바로 현 시점의 무슨 가격을 하한 가격으로 본다. 또는 기준 가격이 된다. 예를 들어 종전에 거래되었던 게 만약 어떤 지역에 뭐 아파트가 3억이었다. 그러면 3억이 뭐가 되느냐? 현 시점의 하한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게 기준 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잡혀진다. 여기서 해야 되느냐? 올라가는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회복이 된다는 말은 바로 뭐가 됩니까? 공급보다는 수요 쪽이 더 늘어나야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수. 건축 허가에 대한 신청 건수가 뭐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건축을 갖다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회복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공급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태도로 바뀐다. 바로 한마디로 뭐 매도자라는 말은 파는 사람이 중시되는 입장이다. 왜? 회복되기 때문에. 그죠? 회복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하향한다 그럴 땐 뭐가 되죠? 매수자가 중시된다 이거죠.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팔 사람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없어지기 때문에 매도자가 중시되는 입장이 될 거다. 부동산에서는. 그 다음에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거죠. 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가격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불경기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자가 이들이나 주도하는 반대 현상인데 여기서는 회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자가 중시되고 매도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수밖에 없죠. 왜? 회복되니까. 그러므로 매도자는 거래 승립을 미룬다 이거죠. 팔겠다는 사람이 뭔가 지금 팔고 싶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기할까? 스탠바이 할까? 하는 얘기를 갖다 생각할 거다 이거죠. 반면에 매수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빨리 좀 사고 싶다. 빨리 사라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심리적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매도자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매도자가 이되느냐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향 거래다.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왜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황을 벗어나서 호황기로 접어드는 시장을 갖다 계속될 때, 지속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한 번 바짝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디 되느냐, 바로 우리가 쓸 불황을 벗어나서 호황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입장이 될 때 상향이라고 얘기하더라. 회복되고 상향이 되죠. 회복되어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 거래가 활발하고 과거 가격,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하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과거에 거래되었던 게 하한선이 된다. 그 다음에 후퇴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 국면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후퇴되었던 시장과는 정반대적 국면을 갖다 이룰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종전의 가격 관리는 현 시점의 하한 가격이 될 거다. 그렇죠? 종전에 거래된 가격이 하한이 될 거다. 부동산은 매도자 관리를 갖다 더 신중할 것이다. 더욱 중점을 둘 거다. 회복보다도 상향이 될 때는 더욱 어디 되느냐, 매도자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신청도 어디 되느냐, 증가된다 이거죠. 증가율이 계속 상승할 거다. 왜? 상향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게 상향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 두 가지가 호황과 한마디로 호전되다가 상향되는 얘기가 있다면 거꾸로 반대쪽이 후퇴가 되는 겁니다. 후퇴 시장은 부동산 상승 국면이 정점 기점을 향하여 하강세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강이 되지만 불황 시황까지는 하강하지 않는 국면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황의 시황까지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후퇴되다가 불황의 어떤 시황까지는 하강하지 않은 국면을 취한다 그랬는데, 이 후퇴하는 시점이 될 때는 상향시장에서 반등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또 금리가 높고 부동산 활동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졌다 이거죠. 높아졌고 그다음 부동산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종전 가격, 사례 가격은 현 시점에 상한 가격이 되어버린다.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죠. 왜? 거래되었던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얘기가 돼가 상한 가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전문은 이때부터는 사는 사람을 갖다 위주로 합니다. 왜? 후퇴가 되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어휘되죠. 오히려 파는 사람이 우리가 상향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서는 매도자였다면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이들냐 중시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병행하게 되고 장기화되고 점차 공실이 어디되냐 커져가는 상황을 갖다 이루고 경기도 어디되냐 하강을 갖다가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후퇴 시장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후퇴에서 마지막 이제 실제로 어디되느냐 후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강이 이루어질 때를 하강 시장이랑 마지막 하향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불황 속에서 지속적인 경기의 하강을 갖다 가져오는 국면이 하향 시장이다. 마지막 최저점을 향하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수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며 거래는 한산해진다 하는 말이 되겠죠. 살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후퇴 시장이 짧은 지역에 따라 기간이 짧은 지역에 따라 과열된 경기를 갖다 경험해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퇴 시장 기간이 길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은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후퇴 시장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는 과열되었던 바로 경기를 체험해 온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불황은 어디 되느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역시 이해되죠? 그렇죠. 강한 탄력을 받았던 것은 강한 후퇴의 퇴보를 갖다 가져오는 이런 불황을 맞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열된 경기를 갖다 어떻게 되느냐, 후퇴 시장 기간이 짧은 지역은 과열된 경기를 갖다가 경험해온 것일수록 바로 깊은 불황을 맞게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전의 가격 사례는 현 시점의 상한 가격이 된다. 아까도 말했고, 건축 허가 건수가 매우 저하된다. 당연하죠. 별로 집 지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왜? 가격이 너무 하강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은 매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의 관리가 강조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과열 후의 하향 시장의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상대적 불평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과열 투기 후에는 하향 시장의 국면이 접어들면 상대적 불평등이 어디 되느냐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로, 상대적 불평등.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유롭게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상대적 불평, 과열 후의 시장 하향은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해되죠. 우리가 봤을 때 하향이 되더라도 그래도 의해되느냐 그럼 지역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물건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경기의 과정을 이해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시장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시장은 어떠냐 그러면 부동산 고유의 시장을 갖다 우리가 안전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 안정 또는 뭐가 되느냐 가벼운 상승을 동반할 때, 이때를 우리는
보통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가벼운 상승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걸 갖다 안전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불황에 친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의 특유 시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전시장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별로 가격에 의해되냐 흥망성쇠가 별로 그렇게 있지 않는 곳, 즉 안정된 가벼운 상승, 가벼운 상승 이런 걸 갖다 안전시장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격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관계, 별로 가격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거. 그냥 새로운 어떤 그럼 신뢰를 갖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은 거의 뭐가 되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래 기준이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 도심 부동산이다 그런 말. 도시에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이 만약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중심 상급지는 상가 이외 이제 상가가 이에 속한다. 안정지대 별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냐 큰 변동이 없는 지역을 얘기한다. 근데 이제 중심 상급지의 상가 거의 상가 쪽은 뭐 기준이 어떻습니까? 좋든 나쁘든 큰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소규모 뭐 위치가 좋고 작은 소규모 주택, 소규모 대형 같은 모르지만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자도 많고 수요자가 많이 있을 테니까 뭐가 되느냐 별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순환주기는 어느 국면에 속하느냐에 따라 존재하나 그러나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경기와 또 왜 되느냐 비례할 수 있죠.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높아질 거고 경기가 별로 나쁘다 그러면 경기는 어떠냐 그러면 주택 가격은 스텝되거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하강하거나 안전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별 변동이 없는 시장을 안전시장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경기에 대한 변동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계절적 변동, 언제냐 하는 계절, 그리고 장기적인 변동, 그리고 무작위적인 변동 세 가지가 바로 경기의 다른 형태의 뭐가 되느냐 변동을 주는 거. 물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가격 이런 거에서 이야기 보통 많이 좌우지하지만 계절적으로 언제냐. 예를 들어 대학가에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오픈될 때 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예를 들어 후반기 가서 이제 방학을 맞는다든가 이럴 때는 임대주택이 뭐가 됩니까? 바로 임대료가 사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변동이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난 한 50년 정도 50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되냐 장기적인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뭐 재개발이 되었다든가 인근 지역의 수면 바로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로 장기적일 때는 아무래도 이되죠. 경기의 변동, 주택가의 변동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무작위란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파업이 일어났다.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무작위적인 변동으로서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이다. 이건 주기가 없다 이거죠, 그죠? 전쟁이 뭐 서로 이념상 문제 분열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사이클에 의하여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갖다 무작위 변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홍수 역시 의되죠. 예측할 수 없는 거지. 지진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주기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규칙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규칙성을 못 가지는 걸 갖다 경기 변동이 무작위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절, 장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달라지는 것, 무작위 이런 세 가지가 바로 변수의 내용으로서 다른 경기 변동 형태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적 확인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경기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 중에 틀린 것, 항상 문제를 다룰 때는 맞는 것, 틀린 것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틀린 것에 선을 반드시 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우리가 읽어주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설명 중 우리가 봤을 때 틀린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에 지역에 따라 변동한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도시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DTI 바로 여러분 총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하여 완화 후에 주택 거래는 증가되고 경기는 이게 불규칙 요인이 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죠. 그죠? DTI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주기별로 각각 기간별로 부동산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봄, 가을 반복적 주택 거래 건수의 증가는 추세 변동이다 그랬는데, 추세 변동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봄이나 가을이라 그러는 계절이 되죠. 계절의 변동, 계절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다 해서 이게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의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바로 착공량은 뭐를 갖다 얘기합니까? 하나의 공급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거래량은 뭐가 됩니까?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나는 걸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은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5번 보면 바로 5번에 총 매수자가 정시되고 과거 사례 가격으로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되거나 상한 가격이 되는, 하한이 아니라 상한 가격 된다는 5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거미집 이론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거미집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